네, 장의 기능을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소 흡수 기능입니다. 음식을 이제 먹으면 위에서 잘 이제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부수고 쪼개서 소장해서 흡수를 하죠. 또 이 소장에서는 하루에 소화 요소를 약 3000ml 정도 만들어냅니다. 이 소장은 굉장히 촘촘한 이 소장 육모가 있는데요. 이 육모를 펼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이 약 200제곱미터, 아파트 한 60평대 정도의 평수를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넓은 이 점막을 통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잘 흡수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소장의 점막 건강 상태가 영양소 흡수 상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잘 먹어도 살도 안 찌고 굉장히 마른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 꼭 부러워할 것만은 아닌데요. 바로 이 소장의 점막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거고, 결국 몸 전체가 좀 허약한 체질로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바로 영양소 흡수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면역 기능입니다. 장은 그냥 음식물을 먹고 내보내는 하수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소장 점막에 페이어스 패치, 파이어판이라는 굉장히 촘촘한 림프구들이 많이 있는 림프절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에 약 70에서 무려 80%의 면역력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늘 균이 없는 완벽히 깨끗한 상태의 음식만 먹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균, 다양한 바이러스, 또 식품에 있는 다양한 독소들도 같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 어느 정도 위산의 살균 처리 기능을 거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해 물질들을 바로 이 소장 점막의 다양한 육모 속에 있는 림프구 면역 세포들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장 점막이 약하면 면역력도 같이 약할 수밖에 없죠. 크게는 장의 기능이 약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과 면역 건강에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장에 있는 면역력을 올려주자, 이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건강한 면역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배출의 기능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배출의 기능도 변비를 가볍게 보시거나 또 매일 그냥 식사를 가공식품 위주로 이렇게 하신다라면 분명히 대장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변비가 오랫동안 3일 이상 유지가 될 경우에는 변에 있는 독소들이 또 계속 흡수가 됩니다. 위, 장, 간 순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장에 있는 독소가 간으로 또 거꾸로 또 위로도 흡수가 되고, 심지어 이 장과 뇌는 장내 축이 있어서 뇌까지도 독소가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비 꼭 해결을 하셔야 되고, 배출의 기능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장은 세컨 브레인, 제2의 뇌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우리가 뇌에만 신경세포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무려 장에도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의대의 거션 박사팀에 의해서 이 장이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기능 때문에 뇌사 상태에서도 스스로 우리 몸은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식물인간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장은 뇌만큼 똑똑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식사하고 그냥 관리를 대충 소홀히 한다라면 우리 뇌에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장뇌축에 의해서 우울증,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그리고 뇌 질환만으로 알고 있었던 이 질병들이 장의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계속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이 나쁜 사람들이 뇌 질환에 더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뇌다, 장을 가볍게 수구 정도로 여기시면 절대 안 되고요. 두 번째 뇌, 세컨 브레인, 굉장히 중요하게 꼭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호르몬 기능입니다. 호르몬도 역시 이 뇌만 우리가 중요하게 연구를 할 때는 뇌에서 다 분비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장에서 상당히 많은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심리적인 안정감,
또 학습과 업무의 집중력,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무려 95% 정도가 장에서 분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도파민, 어느 정도의 좀 흥분, 또 즐거운 자극을 느낄 수 있는 호르몬이죠. 이것도 역시 50% 정도는 장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 장이 나쁘면 심리적으로도 공부도 잘 되지 않고 불안하고 또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여러 불편함이 같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의 기능이 다양하고 굉장히 많고 중요하잖아요. 장의 건강도 중요하게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산균 제품이나 유산균이 들어있는 요구르트를 건강의 필수 식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먹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장내 미생물이 약 38조 개 정도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세포수가 최근에 한 37조 개 정도로 밝혀졌고요. 장내 미생물은 그보다 1조 개가 더 많은 38조 개로 밝혀졌고, 이 종류로는 약 300에서 400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에서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소화를 돕기도 하고, 또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 K나 비타민 B12 같은 다양한 영양소들, 꼭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장내 미생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된다, 요구르트를 매일 마시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개념을 위해서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단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이 먹는 먹이를 뜻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을 뜻하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뜻합니다. 프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사실 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인체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장내 미생물인 유산균을 늘 먹어야만 한다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환경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같이 먹어주면 되는 거죠. 장내 미생물은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까? 네, 다양한 이 식이섬유들, 그리고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는 복합 당류, 올리고당이나 프룩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을 먹고 장내 미생물은 잘 증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공식품 위주로만 계속 먹다 보면 당연히 균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 잘 안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유산균을 따로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 내시경을 한다 하면은 장을 거의 세척을 하잖아요. 장내 미생물이 싹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좋은 균을 일시적으로 유산균 같은 것을 먹는 것, 프리바이오틱스를 포스트바이오틱스 형태와 같이 먹는 것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항생제를 어쩔 수 없는 어떤 수술이나 항생제를 너무 장기간 복용할 때 장내 환경이 완전히 또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좋은 균을 먹는 것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평생 먹을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먹고 장내 환경이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먹이를 같이 먹어주면 되니까요. 몸에 좋은 신선한 과일,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면 장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평생 먹을 것이 아니고요. 또 평생 유산균 요구르트를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한 장이 만들어지는 그 환경을 세팅할 때까지만 드시고 좋은 균들의 먹이를 먹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는 어떤 환경을 구성하고 있냐면 좋은 균,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 비율이 약 85대 15%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중간에 기회균도 있어요. 기회균은 장내 환경이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유해균으로 변하고,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건강한 균, 유익균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유익균들이 늘어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좋은 균의 건강한 상태를 늘리는 방법, 좋은 식사를 하는 것, 유익균의 먹이를 먹는 것, 이것이 꼭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